안녕하세요. 벽난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벽난로 전문가입니다. 이번 겨울은 상당히 추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더 춥게 만든 게 있었죠. 난방비에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한 30만원, 40만원 난방비를 내신 분도 계시지만 LPG를 연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50에서 60만원 정도. 제가 얼마 전에 건축박람회에서 상담한 분은 한 120만원 정도 내셨다고 합니다. 전원주택은 왜 이렇게 추운 걸까요? 그리고 난방비를 30만원 내신 분도 계신데 60만원, 70만원, 또 100만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난방비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그 해결 방법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SBS 뉴스에 나온 화면입니다.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를 찍은 장면과 같은 노원구의 전원주택 단지를 열 화상 카메라로 찍은 장면입니다. 아파트 단지는 여러 세대가 모여 있으니까 복사열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은 한 집 한 집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복사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전원주택 단지는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많이 춥습니다. 전원주택 단지는 주거 환경 온도가 공동주택인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겨울철에 상당히 낮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집의 구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아파트는 윗집, 아랫집, 그리고 양 옆에 모두 옆집입니다. 그래서 마치 네 집 사이에 꼭 내부에 들어온 것처럼 폭 쌓여 있는 구조죠. 그리고 외부의 면한 면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또 층고도 2.4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 공간, 난방을 해야 될 부피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은 사면이 모두 외기에 접하고 있고 오픈 천정인 주택은 거실의 천정고가 한 5m, 6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 공간, 난방을 해야 될 면적이 아파트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에 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와 전원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한번 그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이 자료는 2019년도에 통계청에서 에너지 사용량 조사를 한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중부지방의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조사한 겁니다. 여름에는 사용량이 비슷하죠. 그런데 겨울에는 사용량이 차이가 되게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1년의 에너지 사용량이 105kWh 정도 되는데 단독주택은 188kWh 정도로 아파트에 비해서 1.8배 정도, 거의 2배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주거 환경 온도가 낮고 주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난방을 해야 될 면적이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이 1.8배 정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에너지 사용량만 많다면 그래도 다행인데 사용하는 에너지 가격이 너무 다릅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도시가스, LPG나 지역 열병합 같이 대량으로 공동으로 공급을 하니까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은 개별 주택이다 보니까 떨어져 있죠. LPG나 기름을 개별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도시가스 가격인 LNG가 1kg당 한 700원에서 800원 정도 하는데요. LPG는 한 1,400원 정도 합니다. 거의 2배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배달료까지 합치면 거의 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량도 1.8배 정도 되는데 사용하는 에너지 가격이 2배, 3배 정도 더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비교해 보면요. 22년도에 아파트 34평의 난방비가 한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23년도에 이 난방비가 30% 정도 인상이 됐죠. 그래서 23년도에 아파트 34평의 난방비가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단독주택은 에너지 사용량이 1.8배가 많죠. 그거를 곱해보면 전원주택에서 도시가스를 썼을 때 난방비가 27만 원에서 33만 원 정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도시가스를 쓸 수 없는 전원주택은 LPG나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그 비용이 한 2배, 3배 올라갑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54만 원에서 99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에 비해서 LPG나 기름을 쓰는 전원주택은 아파트 단지의 난방비의 3.6배에서 5배까지 난방비를 많이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다가오는 겨울에 또 에너지 가격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LPG나 기름을 사용하시는 전원주택에서는 이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난방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는데 그 해결 방법의 근거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원 석사 논문에서 그 근거 자료를 저희가 찾아봤는데요. 논문의 제목은 공동주택의 난방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입니다. 바닥 난방과 공간 난방을 비교 분석한 겁니다. 실내 온도를 22도 올리는데 공기를 직접 난방하는 대류열 방식으로 난방을 했을 때 22도까지 올리는데 15분 정도밖에는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닥 난방을 통해서 복사열 방식으로 난방을 했을 때는 그 시간이 6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24배의 시간이 더 걸린 것이죠. 그리고 사용하는 에너지가 공기를 직접 난방을 하면 2400kcal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바닥 난방을 했을 경우에는 11,800kcal가 들었다는 겁니다. 에너지 사용량이 5배가 더 들어간 거죠. 똑같은 실내 공기를 22도까지 올리는데 바닥 난방은 공기 난방에 비해서 시간은 24배, 에너지 사용량은 5배가 더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닥 난방에서 공기 난방으로 난방을 바꾸시는 것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주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퇴근해서 주말주택에 도착하셔서 난방을 하시면 돌아오는 일요일 오후에나 따뜻해진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학원 논문에서 보셨다시피요. 바닥 난방은 에너지 사용량도 많지만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효율도 공기를 난방하는 데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이죠. 공기를 직접 난방을 하는 게 공간 난방에는 가장 효율적인데 그 부분을 저렴한 연료로 난방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벽난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벽난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분들이 검증해 주신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난방을 주난방으로 하고 LPG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추운 때는 한 달에 한 60만 원, 70만 원 정도, 1년에 LPG 사용료가 난방비가 총 430만 원 정도가 들었고요. 바닥 난방을 차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온수를 사용하는 정도로 바닥 난방을 축소시키고 주난방을 저렴한 장작을 원료로 하고 직접 공기를 난방하는 벽난로로 사용하는 것을 가정을 했습니다. 저희 벽난로를 사용하시는 분은 거의 1년 내내 사용하십니다. 비 오는 장마철에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봄, 가을, 서늘한 저녁에도 벽난로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은 8월 한 달만 사용하지 않는 걸로 보고 돌린 겁니다. 그랬을 때 벽난로를 주난방으로 했을 때 1년의 난방비는 14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난방비 절감 효과가 29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200만 원 정도는 난방비가 절감될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나 올 겨울에 난방비가 또 오른다면 그 폭은 300만 원까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벽난로를 주난방으로 하실 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바람이 몰아치는 한파에도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가정집이 있는데요.
집안에 온기를 불어넣는 주인공은 바로 벽난로라고 합니다. 추위를 되게 많이 타는 데서 옷을 입히는데 올해는 지금 옷도 안 입히고 보세요. 저희가 지금 이게 난방이 그냥 꺼져 있는 거예요. 제가 끈 게 아니라 저희 아직까지도 11월인데 난방을 안 뗐어요. 이게 지금 반팔이에요. 혹시 추위를 안 타는 체질이세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이쯤에 딱 냈을 때 80 얼마를 냈어요. 근데 올해 18,000원. 그러니까 저희도 놀란 거예요. 그러나 벽난로는 난방만 하는 것은 아니죠. 보일러는 난방만 하지만 벽난로는 전원주택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군고구마 구워 먹는 엔터테인먼트나 가족끼리 차를 마신다거나 어떤 전원주택의 낭만, 정치 이런 거는 아파트에서 할 수 없는 겁니다. 아파트가 아닌 전원주택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 벽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벽난로를 설치하시는 것은 그냥 비용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난방비로 낭비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거고요. 벽난로에 대한 투자 비용은 예전에는 한 3년, 4년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난방비가 올랐기 때문에 2년에서 2.5년이면 그 투자비가 모두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파트와 같은 난방비를 내는 겁니다. 전원주택의 장점을 살리면서 아파트와 같은 난방비를 저렴하게 내는 방법, 그거는 주난방을 벽난로로 하시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보시면 벽난로를 하지 말라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왜냐하면 벽난로는 실내에서 장작을 태우는 건데요. 이 장작이 정제되지 않은 고체 연료입니다. 그래서 불을 붙이면 연기가 나죠. 기체를 또 연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벽난로에는 공기를 공급하는 댐퍼가 적어도 2개, 3개 정도 공기구멍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저성능의 벽난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난로를 구매하실 때는 벽난로 회사의 전시장에 오셔서 꼭 시연을 보시면서 장작이 깨끗하게 연소가 되는지, 그 다음에 실내에 연기, 냄새, 끓음은 없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나라는 벽난로가 주난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의 벽난로 시장은 판매자 주도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입 벽난로의 가격 거품도 많고 성능 거품도 많습니다. 수입 벽난로의 판매 가격은 국내 판매 가격이 진짜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입 벽난로의 진짜 가격은 현지에서 판매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지 판매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비싸게 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지 판매 가격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정제해 놓은 연료인 전기, 가스, 기름은 계속 가격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작은 친환경 원료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산소를 내고요. 태우지 않고 그냥 썩어서 사라질 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장작을 친환경 원료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불완전 연소가 됐을 때는 여러 가지 안 좋은 가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벽난로를 꼭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겨울에 많은 가스비나 기름이나 여러 가지 에너지 비용이 인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기를 직접 난방하면서 저렴한 연료를 사용하는 벽난로를 주난방으로 하실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난방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또 오른다고 합니다. 바닥 난방은 연료비도 비싸고 효율도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렴한 연료로 공간을 신속하게 난방하는 공간 난방을 주난방으로 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